오늘은 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이야기해줄게. 이야기는 로구드라는 외부 인물이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라는 저택에 입주하면서 시작돼요. 그는 근처에 있는 폭풍의 언덕을 방문하고 그곳의 음침하고 불친절한 분위기에 당황해요. 여기서 그는 히스클리프라는 괴팍한 주인과 만나요. 이상한 꿈과 유령에 시달린 로구드는 집사 넬리 딘에게 이 집안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회상 형식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언쇼 씨는 리버풀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고아 소년을 데려오는데 그가 바로 히스클리프로 인도 계열의 소년으로 묘사되며 생김새부터 낯설고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소년이에요. 언쇼는 히스클리프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려 하지만 그의 친아들 힌들리는 극심한 질투를 느끼며 그를 괴롭혀요. 그러나 딸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둘은 자연 속에서 함께 뛰놀며 영혼이 통하는 관계가 돼요. 언쇼 씨가 죽자 힌들리가 집안의 주인이 되고 히스클리프를 하인처럼 취급하며 굴욕을 줘요. 그럼에도 히스클리프는 캐서린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어느 날 린턴 가문의 저택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방문한 캐서린은 상류층의 삶에 눈을 뜨게 되고 젠틀맨 에드거 린턴과 가까워지게 돼요. 캐서린은 넬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지만 그와 결혼하면 너무 낮아져 버릴 거야. 에드거는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히스클리프는 이 말을 듣고 절망하며 집을 떠납니다. 3년 후 히스클리프는 갑자기 부유해져서 돌아와요. 이젠 자신이 파괴할 차례라 생각하죠. 그는 힌들리를 도박으로 몰락시키고 결국 폭풍의 언덕의 주인이 돼요. 에드거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해 결혼한 후 감금과 학대를 일삼으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파괴해요.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의 귀환에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정신과 육체가 붕괴돼 병으로 죽어요. 그녀는 딸 캐시를 낳고 세상을 떠나죠. 히스클리프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무덤 근처를 맴돌며 말해요.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어쩌면 나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랐는지도 몰라. 이야기는 점차 다음 세대로 옮겨가요. 히스클리프는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릴린턴과 캐시를 억지로 결혼시켜요. 그러나 릴린턴은 곧 죽고 캐시는 폭풍의 언덕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캐시와 힌들리의 아들 헤어턴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되며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생겨나요. 히스클리프는 점점 죽은 캐서린의 환영에 사로잡혀요. 그녀가 자신의 곁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식사도 하지 않고 황야를 떠돌아요. 결국 그는 캐서린의 무덤 옆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묻히게 돼요. 이후 캐시와 헤어턴은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주하며 폭풍의 언덕은 비로소 평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복수로 돌려주며 괴물이 되지만 동시에 사랑을 빼앗긴 슬픈 영혼이기도 해요. 그가 파괴한 것은 단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세계였죠. 이야기 속 황야, 거친 바람, 고요한 평야는 인물들의 감정을 상징해요. 캐서린이 히스클리프를 나는 그와 하나라고 말한 장면은 인간과 자연, 영혼의 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런데 캐서린은 현실에서는 에드거 린턴과 결혼을 선택하죠.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 건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에드거를 사랑하는 건 이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는 거야.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이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여요. 그 후 그의 감정은 사랑에서 집착과 복수로 변질돼요.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그녀의 환영을 원해. 내 곁에 있게 해줘. 나의 영혼이 떠나기 전까지.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유령을 보고 그녀의 무덤을 열어보고 자신의 시신이 그녀 옆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해요. 이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융합을 향한 욕망이에요. 즉, 히스클리프에게 캐서린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없을 때 그는 그녀를 지워버리려는 복수와 동시에 그녀를 붙잡으려는 광기에 시달리죠. 이 둘의 사랑은 완성되지 못한 채 죽음을 통해서만 통합되는 구조예요.
3에서는 둘이 함께할 수 없었고 죽음 이후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유령과 함께 있으려 하며 결국 죽음을 통해 재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이야기는 인간 내면의 어둠과 열망, 사회적 억압과 본능의 충돌을 통해 무엇이 인간을 파괴하고 또 구원하는가를 말해줘요.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소유욕이나 집착이 될 때 더 이상 구원적이지 않고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지만 그와 결혼하면 사회적으로 낮아질까봐 두려워서 에드거를 택해요. 히스클리프는 복수를 통해 일시적으로 권력을 얻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무너지고 병들어가요. 그는 결국 캐서린의 유령에 사로잡혀 살다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해요. 즉, 증오와 복수로는 구원이 없고 그 감정은 자신을 삼키는 불씨라는 걸 보여줘요.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운명적인 영혼의 결합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선택이 그 관계를 파괴해요.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1세대인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파괴적 사랑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만 다음 세대인 캐시와 헤어턴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화해와 회복의 희망을 보여줘요. 이는 사랑과 고통은 세습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자유 또한 인간에게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어요.